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교두보, 그리고 모듈러 주택, 해외 수주로 나타내봤습니다. 정부가 협력단 파견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이행을 위한 실무 협약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1200조 시장이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 이 거대한 시장 속에서 세계 각국이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건설 관련주부터 전력기계, 원전 등 수혜주를 찾는 데에도 분주한 상황인데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저번 달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질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들이 이제 슬슬 또 나오고 있고, 과연 재건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핀업스탁의 신효욱 전문가와 자세하게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효욱 전문가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 많이 오죠, 밖에? 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비 피해 없으시고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zel렌스키 대통령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어떤 계획들이 좀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달에 대통령이 처음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zel렌스키 대통령하고 말한 이제 전문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그때 말한 거는 이제 방탄복 헬멧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말한 게 회복센터, 그다음에 지뢰 탐지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1억 불의 사업 기금을 이제 만들어서 인프라에 대한 사업과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 발표를 그냥 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번 달에 대통령이 처음 방문을 했고, 사실 이 전에는 이제 방문하기 전에는 계속 재건 얘기는 나왔지만, 그렇죠. 건설 쪽이라든가 철도, 항만 네. 이런 쪽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재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식상한데 대통령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8월 말에 방문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그냥 썰로만 나왔던 이야기들이 퍼져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고 그 zel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고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진짜 방문을 하는 게 처음이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사실 이러한 뉴스는 저번 달, 이번 달에서 계속 이제 8월에 파견한다는 내용은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8월 이제 보시면 저번 달 말에 나왔던 말인데 구체적인 날짜가 8월 말로 정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초중순쯤이니까 8월 말까지 준비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국토부가 이제 가면서 건설하고 토목 업체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 10개 정도 기업이 폴란드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기업을 중심으로 MOU 체결을 8월 말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1개 기업들 정도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건설 토목 이제 관련사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소기업들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또 정부가 기업에 방문을 할 때 30인 이상의 많이 가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사업성으로 가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을 했기 때문에 좀 퍼즐을 맞춰보면은 8월 말에 가는 것을 보고 인원을 많이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최소 MOU 체결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이슈가 8월 말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MOU는 약간 좀 무섭게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MOU 체결했다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게 가장 기본일 것 같아요. 국토부와 건설 토목 업체. 네, 맞습니다. 일단 저게 일단은 가장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하면 떠오르는 분야가 바로 저 분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플랫폼이라든가 통신 회사도 같이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인프라에 대한 기업들이 8월 말에 가고 여기서만 딱 공부를 멈출 수는 없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보시면은 또 이제 통신 플랫폼 기업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K, KT, LG 플러스 세 개의 통신 기업에 말을 했고 지금 SK, KT는 참여를 검토 중이고 LG 플러스는 지금 생각 정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가 육상 통신망이 대거 파괴가 됐기 때문에 통신 쪽으로 계속 이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유무선 통신 기술. 그래서 이런 통신 기술 쪽, 이런 솔루션 같은 거를 이제 좀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제 통신 장비 관련 회사, 중소 중견 기업의 통신 장비 회사까지 지금 계속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가 더 넓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또 바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지금 기다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에게도 말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해 가요. 뭐 SKT, 뭐 KT, LG 플러스 뭐 그러니까 통신망을 깐다던가. 뭐 약간 케이블을 깐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무슨 사업을 무슨 재건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해갖고 그 안에 이제 로봇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그런 빌딩을 지금 1784 사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한 기술들을 이제 수출하는 이제 이런 방법이랑 그다음에 스마트 인프라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플랫폼 기업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차량 모빌리티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도라든지요. 안 그러면 이제 신호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이 두 개 기업은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는 이번 8월 말에도 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네이버 클로버 X라든가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고 재건까지 엮이면 네이버도 흐름이 좀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가장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건설과 이런 쪽 토목 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아니에요? 네, 사실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원래? 일단은 가는 거는 같이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MOU 체결하는 걸로 봐서는 각 시도마다 이렇게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같이 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어느 정부 기관 이런 식으로 아마 MOU 체결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토목이나 이런 회사는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무언가를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과 같이 협력을 해서 재건 사업을 할 맞습니다. 상황도 좀 벌어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과거 이제 북한과의 이런 걸 봤을 때 MOU 체결만 해도 이제 좀 뭔가 바닥에 있는 주가들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신 게 좋은 게 재건의 실제 사업은 진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전에 뭐 서로에 대한 협력 이런 단어들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이라는 것도 사실 전쟁이 종전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재건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전쟁 상황이고 이다 보니까 근데 뭐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그 전에 미리 이게 협력을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미리 살펴보는 뭐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젠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8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2차 파견단, 2차 파견단이 가서 그쪽에 뭐 이제 담당자 업무를 보는 사람들 가지고 이해를 하고 같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가지고 그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결국에 발표가 나거나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이 섹터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건설 토목 이쪽은 8월 말이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살펴봐야 되고 마침 또 개별 종목들의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건설 토목 쪽은 아직 올라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8월 말이니까 8월 말 전에 기대감으로 그다음에 발표 나오면은 매도하는 이런 방식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파견단 얘기도 발표를 정부가 했으니까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2차 파견단은 9월이나 10월 얘기가 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 9월이나 10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플랜트, 그다음에 전력 같은 기업들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산업부가 또 주최를 하고요. 그래서 각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마다 계속 하나하나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9월, 10월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으로 한전, 그다음에 한수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결정이 됐고 네네네. 여기서 파생되는 기업이 또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력 쪽으로 갈 것이다 정도를 일단 9월, 10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협력을 이렇게 이루면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재건 사업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좀 돋보이거나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까? 잘합니까? 저렴하게? 일단 철도를 예를 들면 철도는 이미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계속 하고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철도나 이런 쪽은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네옴시티랑 관련주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 그 교집합되는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요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 있는 이제 두 가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 걸려서 잘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또 마침 이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를 연말 내에 방문할 가능성도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재건하고 같이 또 엮여 있는 종목이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종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집합 중에 제일 하나가 철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철도입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의 철도 이런 거 굉장히 좀 잘 지켜보고 있다고 어제 얘기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어제 좀 네옴시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재건 이야기가 또 맞아 떨어지면서 이 두 개의 그 교집합은 뭘까라고 좀 갑자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신용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철도랑 뭐 공항 이런 쪽이 아마 좀 교집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관련주들 어떤 관련주들이 있을지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 코오롱 글로벌이요. 코오롱 글로벌은 이미 기업 내부에서 재건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을 정했군요. 네, 방향성을 이미 정했고.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코오롱 글로벌 하면 도대체 뭐라는 회사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상하수도에서 우리나라 탑2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상하수도관을 사업하는 이런 사업하는 쪽으로 이미 계속 타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회사 중 하나인데 덜 알려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저도 상하수도 관련된 종목인지는 지금 처음 알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아마 추후에 후속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건하면은 상하수도도 사실 빼놓을 수가 맞습니다. 없죠. 그것도 다 이제 파괴가 됐을 거고 못 쓰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텐데. 그런데 코롱에서 할 줄 몰랐네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보통 붙이면 뭐 상사나 이런 쪽이 많은데 맞습니다. 상하수도란다고요? 상하수도.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알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뭡니까? 다음은 이제 인디에프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인디에프만 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쌍용건설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쌍용건설하고 같은 계열사라서 실제로 쌍용건설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 인디에프가 반응을 하는 이제 이런 관계인데요. 특히 쌍용건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계속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중동 쪽에서는 이미 잘 나가는 회사 중 하나라서 양쪽으로 해서 되게 한 번 상승하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쌍용건설은 지금 난민 수용 시설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듈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아마 이야기가 나오면은 가장 또 수혜받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조립식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대기업 이름이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쌍용건설. 새롭네요. 쌍용, 코오롱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자, 다음 또 어디입니까?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히림? 히림은 이제 재건, 그다음에 사우디 쪽으로 대장주를 이제 한번 시켰던 이런 종목인데 감리 쪽으로 이미 해외 진출이 활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뭐 삼부토건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과거의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물론 과거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인데 마침 조정을 되게 많이 받은 종목들이 과거 대장주 중심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하고 사우디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교집합이 여기 있었군요. 있습니다. 좀 관심 종목에다 담아놓고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특히 이제 원팀 코리아에 속해 있어서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잘 보시면은 좋은 재료들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히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뭡니까? 데아티아이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데아티아이는 이번에 철도로 이제 로템이 가는데 로템은 굉장히 이제 큰 회사라서 좀 움직임이 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철도 인프라 쪽의 후속 뉴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번 사우디 재건 이런 쪽에서도 데아티아이가 거의 20몇 % 상승하는 등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철도로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 이번 재건에서 철도회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입니다. 철도회가 나온다 싶으면 데아티아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도는 데아티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또 어떤 다음은 예.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인데요. 그렇죠, 이 종목이 그렇죠. 아까 예. 플랫폼인 네이버와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네. 네이버의 1784 빌딩 속에 있는 로봇 엘리베이터를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든 회사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디지털 트윈 기술로 해서 같이 엮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랑은 다른 회사입니까? 네, 다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아까 네이버 플랫폼에 이제 네이버에 있는 트윈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현대무백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버가 가서 무언가에 계약 체결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연관주라고 좀 네. 봐도 되겠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 종목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다음 종목은 다산네트워크스. 다산네트워크스요. 네. 네. 아까 통신 재건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이쪽에 속해 있는 회사로서 마침 유무선 통신 통합 장치를 사업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또 MOU를 맺은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가장 대장주라서 먼저 아마 훅 튀어오르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통신 쪽으로 한번 가져온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련주는 또 어떤 종목입니까? 마지막은 이제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은 네, 가야죠. 한전산업인데 한전산업은 가야죠. 예, 예. 2차 파견단 아까 네네네. 말씀드린 에너지 쪽, 이쪽 플랜트 쪽으로 그렇죠. 이제 관련 회사인데 한수원의 호재가 나오면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한수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보시면서 한수원이 호재가 나온다. 그럼 한수원이 뭔가에 계약을 했다. 이러면은 바로 한전산업을 봐야 될 정도로 가장 한전 쪽에선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힘든 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투자하기 네. 굉장히 힘든 장이라고 네, 네. 생각하는데 이런 장 속에서도 네. 이렇게 관련주들이 속속 등장하고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네. 엄청난 상승을 했고 이런 장을 뭐 덮어놓고 떠난다기보다도 계속 좀 지켜보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별 테마장이 상당히 매매하기 좋은 장이라서 오히려? 네, 오히려 참여하시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네. 주말에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킹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 뭐 오늘 당첨자 나가고 있죠. 졸탄 티켓. 요즘 졸탄 티켓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요즘 휴가 기간, 또 방학 기간이라서 또 공유 티켓 선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타킹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밝은 모습으로 저는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